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경의선 주변 송전선을 제거하기 시작했죠. 남측 단절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이번에 이 송전탑까지 붕괴되는 장면이 영상으로 포착이 됐어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입수한 영상인데요. 영상으로 좀 먼저 보시죠. 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 개성공단, 지금 쓰러지는 게 송전탑이에요. 예. 스르륵 무너지는 그렇네요. 모습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시면 지금 무너지는 모습이고 상부만 살짝 무너지는 이런 송전탑도 있습니다. 상부만 살짝 내려앉는 모습인데요. 여기가 이 경의선 일대 송전탑인데 네. 이 송전탑들이 과거에 북한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 우리 측에서 지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송전탑이 붕괴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붕괴되는 건요.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송전선을 제거를 했는데 예. 그러면서 지지선도 제거를 하고 지지 기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당시 송전선 제거 영상도 좀 보시면요. 네. 지금 송전탑에 조그마한 것들이 보이죠? 저게 바로 북한 군인입니다. 아, 저기 사람인가요? 네, 예. 맨몸으로 올라가 있는 건데 왜 올라갔냐면 저기 고압 전선이 있잖아요. 네. 저걸 제거하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공식 확인을 해줬는데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송전탑 하나에는 6가닥의 고압선이 있고 지지하는 선이 2개가 더 있는데 그 선을 자른 것이고 MDL 이북에 있는 첫 번째 송전탑에서 선을 잘랐고 북한 쪽에 있는 전선을 거둔 것이고 남측에서 설치해준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북한군이 송전선을 제거를 해서 저 지지 기반이 약해지니까 아까 앞서 봤던 영상처럼 송전탑이 무너진다 이런 설명인 건데 맞습니다. 근데 북한이 저렇게 우리 당국이 사실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네. 저런 보여주기식 행동으로 뭔가를 폭파하고 저렇게 무너뜨리고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2020년도 6월에 네.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때도 북한 김여정이 국내 탈북민 단체 전단 살포를 문제를 삼아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며칠 뒤에 이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 네. 저게 지상 4층에 또 지하 1층 규모의 공동연락사무소인데요. 저렇게 폭파가 됩니다. 잿더미가 확 일죠. 그러면서 지난 3월부터는 남북을 잇던 경의선과 동해선 그쪽에 지뢰도 매설을 하고요. 예. 또 도로에 있던 가로등도 철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 도로 일부를 폭발을 하는 영상입니다. 여기가 네. 경의선이고요. 폭발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게 우리 당국도 저 장면을 다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다 지켜보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폭발을 하는 이유, 그 속내가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속내에 대해 전문가에게 직접 좀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적대적 관계로 규정을 했고 남북관계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거죠. 뭐 도로 폭파나 이건 이제 우리한테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좀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송전탑 해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은 없다. 내부 결속용 차원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북한 내부적으로 남측 간에 이제는 완전히 단절이다, 끝났다. 오히려 우리는 중국, 러시아 쪽으로 열린 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남북 연결 차단을 하는 움직임의 연장선인데 네. 남한과는 완전히 끝났다. 특히 경제 교류, 협력도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은 송전탑 남은 것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 남은 송전탑들에 대한 철거 작업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요, 가능성이 예. 있다고 보고 지금 추가 움직임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 지역에 설치된 송전탑이 모두 15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송전탑들도 충분히 추가로 철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과거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설치해놨던 시설물들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이 대표적인 게요, 금강산 관광지구입니다. 여기에 그 아난티 골프장 클럽하우스,
펜트하우스, 네. 또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 이런 관광시설들이 쭉 있는데 예. 이미 철거가 돼버린 것도 있고 사실상 우리 측 자산이 거의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저 금강산 관광지구는 사실 그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거 철거 지시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에 이 지역을 직접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다면서 이 남측 시설들 싹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통일부 출입을 할 때여서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은 이 북한이 우리식으로 새로 이 지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 대북 제재라든지 예산을 직접 투입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 철거를 좀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정부 예산이 투입된 송전탑부터 해서 줄줄이 이렇게 북한이 철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일부 상당히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행위를요,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라고 했습니다.